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대차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완성차에 필수적인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를 구성하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완성차 기업인 현대자동차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는 지난주에 큰 상승이 나왔어요. 3거래일 만에 약 15% 정도의 큰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먼저 수급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지난 한 주죠. 기관의 입장에서 현대자동차를 ETF와 레버리지 다 제외한다면 가장 많이 매수한 것을 알 수 있죠. 삼성전자와 비슷한 수치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보다 근소하게 더 많이 기관이 매수했다, 이 점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기관이 아닌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했느냐 확인해 본다면 역시 삼성전자가 가장 많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현대자동차를 가장 많이 매수했다, 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난 한 주간은 기관과 외국인 시선에서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차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사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처럼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던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 9월에 서울의 한전부지를 매입하면서 무리하게 매입했다는 많은 외부 의견들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고, 뿐만 아니라 판매량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는 코로나가 정점을 찍었던 지난 3월까지 계속 하락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시점이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중요한 반등의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전기차 시장은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현대차뿐만 아니라 테슬라, 폭스바겐, 도요타, 많은 글로벌 기업들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하지만 제가 지금을 턴어라운드 시점으로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달 발표된 기사를 한번 보시면 현대기아 전기차 점유율이 내연기관을 추월했다,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어요. 즉 전세계 판매량만 놓고 봤을 때 현대기아차는 휘발유, 디젤 이런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를 더 많이 판매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비록 지금은 내연기관차가 더 많더라도 판매량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전기차의 비중이 실려있는 기업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무려 4년간 판매량이 20배나 늘어났고 2025년까지 라인업을 14종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면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이 9.9%를 기록을 했는데 같은 기간 내에 내연기관차의 판매 점유율은 8.9%로 오히려 전기차보다 1%가 낮은 수치를 기록했죠. 그래서 저는 현대차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이 와중에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점은 내연기관과는 다르게 전기차 시장에서는 더욱 많은 판매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를 보면 이 자료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의 자료예요. 점유율은 조금 떨어져서 7.2%로 세계시장 점유율 4위를 기록하고 있죠. 물론 테슬라가 가장 잘 나가고 있네요. 그런데 2위부터 3위를 보시면 다 비슷한 수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시 봐야 될 점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 지금 세계시장 점유율이 4위로 나와 있죠. 물론 전기차만 놓고 봤을 때인데 이 수치가 과거와 비교해 본다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점유율도 함께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한번 포커스를 맞추고 세계 전기차 시장의 확대와 현대차의 전기차 점유율 확대, 이 부분도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5년 뒤 2025년에 전기차를 113만 대, 수소차는 20만 대를 국내에 등록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자동차 모두 친환경 자동차인데 왜 수소차를 만드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텐데 한 말씀을 드리자면 수소차는 보통 트럭이나 버스에 많이 적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의 기술력을 봤을 때 주행거리를 늘리려면 배터리가 굉장히 커져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 주행거리가 먼 거리를 달릴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주로 수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트럭과 버스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전기차보다는 수소차의 비중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투자하시려면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이 확대되는 수치는 하루 이틀 만에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량주,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은 중기적인 투자도 저는 선호하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세계시장 확대와 함께 여러분들도 투자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전략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현대차의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23일날 발표가 되죠. 업계에서는 약 3,291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현대자동차도 정말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월달에 코로나 사태로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최저점을 찍었던 이 시점이 정말로 바닥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전기차 시장 확대와 전기차 시장 점유율의 꾸준한 상승,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오히려 현대차는 상승할 여력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차가 아닌 한국콜마홀딩스 주가를 가져왔는데, 자,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왜 이 종목을 소개해드렸는지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날 바로 매수해라, 이 뜻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때는 무조건 분할 매수를 해야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어떤 종목을 매수했다 이런 의견을 주시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답변을 남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런 질문을 들으면 저도 답변을 해드리기가 굉장히 곤란스러워요. 제가 한국콜마홀딩스를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 종목을 1월달에 매수한 다음에 지난주 목요일날 전량 매도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25,000원에 매수를 했어요. 저는 항상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때는 단기 투자가 아니라면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자금이 2,000만원이라고 하면 이 자금을 3분의 1, 4분의 1로 쪼개서 먼저 들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이 종목의 비전을 보고 전망이 좋아서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외부 변수에 의해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분할 매수로 먼저 초병을 투입한다고 하죠. 자금을 투입을 하고 주가의 흐름을 꾸준히 지켜봅니다. 그 뒤에 이 종목이 실적과 시장의 전망, 이것과 무관하게 하락한다고 하면 끝까지 지켜봐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재매수를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 전략이 물타기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물타기는 내가 처음에 투자한 자금 외에 불필요한 자금이 또 들어가는 것이 물타기고, 저는 반드시 이 종목을 2,000만원을 투자하겠다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일부 5, 600만원 정도를 먼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자금은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입을 한다면 물타기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어떠한 종목을 소개했다고 해서 무작정 매수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도 공부를 해보시고 그 뒤에 그 기업이 좋아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분할 매수 전략으로 이렇게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의 평단가도 낮출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투자한 자금의 일부만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편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전략들을 머릿속에 베이스로 둔 상태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공부를 해보셔서 서로 비교하신 다음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 영상 채널의 취지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처럼 어떤 종목을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렇게 추천해드리기 위한 채널은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주도해서 공부하고 매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력을 길러드리기 위한 채널로 만들고 싶다,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떤 종목을 생각하고 매수할 줄 알아야 되냐면, 저도 처음에 주식 투자할 때는 어떻게 공부할지도 모르고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전혀 감이 없고 제가 돈을 잃어가면서 다 터득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 투자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주도적으로 해야지 나중에 이 종목이 떨어지던 오르던 언제 매수하고 매도해야겠다 이런 기준을 세울 수 있고, 그 종목이 지난 코로나 사태처럼 한없이 하락하더라도 내 기준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코로나 사태 때 50%의 하락이 나왔을 때 아마 던지기 바빴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라는 것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얼마에 매수하고 어느 정도 가격까지 오면 매도하세요, 이런 의견을 듣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참조는 하되 본인이 직접 투자의 주체로서 대응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릴 때 어떤 종목을 매수하세요,
그리고 이 가격 아래에서는 매도하세요.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어떤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올려드릴 테니까 항상 투자의 주체는 본인이다. 그리고 본인이 주도할 때 주식 투자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부터 다시 월요일이 시작되는데 다들 월요병을 이길 수 있도록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